동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 어제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동영상을 올리기에 여의치 않게 되어서 새로 준비하느라 동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이제라도 올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첫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홍익대학교의 김보경 교수님, 그리고 그 사모님, 이사인 선생님, 그 두 분의 영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적으로 저의 어떤 그 학문적인 성과가 아니라 김보경 선생님의 학문적인 성과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진보를 좀 이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상 우리가 이런 수행이나 뭐 도를 닦는다 이러면 그것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감정적인 상태에서 그걸 접근한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는데, 피상적이죠. 피상적이란 뭐 얘기가 적당할 것 같은데, 김보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학문적인 방식을 통해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이전까지 불교 수행을 했던 부분 안에서 선생님의 그런 학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 이후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수행의 과정이나 또 이해, 뭐 일종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고 또 확실하게 나가야 할 방향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감사를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앞서서 그 김보경 선생님과 이사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체론과 개론이라고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람들의 몸, 그리고 의식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특질을 규정하는 것이고,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그리고 우리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다차원적 우주, 정신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론으로 규정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체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께서는 그 체론을 겉몸과 속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겉몸과 속몸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명쾌한 구분이시긴 하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익숙한 개념을 쓰고자 합니다. 동양적인 개념 안에서 혼백령이라는 개념으로 그 체론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흔히 혼백령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었는데 또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혼백령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심한 부분들이 유교예요. 유교에서는
3원 700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수로 나누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 3원 7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혼의 어떤 그 역할이나, 그리고 또 사람의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적인 특질 안에서 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혼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잘 없어요. 그냥 짧게 개념적 특질만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 혼백령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수행이 수월해집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명쾌해집니다. 특히 무속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접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무업을 하시거나 또는 혹은 그와 관련된 우리 신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통 경험하고 계신 분들, 혹은 빙의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혼백령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독 공부하시는 분들,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백령의 어떤 특질을 이해를 해야 흔히 얘기하는 신통이 어디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백이 떨어져 나간 그 상황, 백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을 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견성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걸 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거는 견성, 즉 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나의 본성, 본자리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봤을 뿐인 거예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수행 과정들이 나타나거든요. 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이 백과 가장 잘 견주어서 얘기했던 사람이 그 데이비드 호킨스거든요. 그 데이비드 호킨스가, 물론 이제 그 사람은 혼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호킨스가 에고라고 하는 부분, 자아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 현상,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잘 적어놨어요. 제가 알기로 국내에 한 7종의 데이비드 호킨스의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나의 눈을 보시면, 저는 그 나의 눈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의식혁명이나 이런 책들은 정말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나의 눈은 조금 그래도 깊이 있게 살펴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눈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고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졌을 때 이러이러한 삶의 변화, 의식의 변화, 혹은 의식 자체의 확장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혼백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태어난 이후에, 즉 내 몸을 갖고 몸의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몸과 몸의 감각과 이 감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정보를 형성해 나가는 그 체계가 백입니다. 그래서 백은 쉽게 자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백을 뜻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육신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귀신이 되어서 자기 조상과 후손을 알아보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과거의 기억, 일련의 그 심정적인 사건과 기억들을 얘기를 하는 그것이 바로 백입니다. 즉 귀신이 백이에요. 백은 기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 사고와 이 습관적 사고를 몸에 다시 되돌리는 과정을 말씀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아마 독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 단전호흡이나 명상 이렇게 깊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명상을 깊게 들어가면 우리 몸의 각각의 단전이 다 따로따로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즉 하단전과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몸이긴 하지만 그 각각의 기능이 다 달라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히 간과 위가 다르듯이 다르겠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단전이 담당하는 어떤 의식의 영역과 중단전이 담당하는 의식의 영역과 상단전이 담당하는 의식의 영역은 나의 개인적인 에고의 차원과 전혀 다른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지니고 있는, 각 단전이 지니고 있는 그 의식의 특질들은 전혀 다르게 나에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몸이긴 하지만 다 제각각의 어떤 그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로 쭉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백입니다. 조금 방향이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몸을 가지고 오는 거는요, 특정한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커다란 메모리 안에는 각각의 다른 어떤 세부적인 메모리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각각의 세부적인 메모리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여타한 어떤 상황들을 몸에 기억 저장시키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나가는 과정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거꾸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나의 에고라고 하는 부분이 적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상에서 숨을 쉬는 우리와 물속에서 숨을 쉬는 물고기, 각각의 그 폐라고 하는 부분이 담당하는, 이게 다르겠죠. 즉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는 몸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속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를, 그리고 그 세계를 움직이면서 그 물고기가 갖는 기억을 몸 안에 저장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장된 의식을 통해서, 혹은 그러한 저장된 의식을 하나의 어떤 그 순이란 체계적인 이런 그 형식을 갖추게 함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어떤 단일적 존재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고와 가깝게 됩니다. 백은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후손을 알아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홍어를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 홍어를 처음 먹었을 때 아주 쇼킹하죠. 뭐랄까요. 신체 얼굴에 있는 구멍 외에 어떤
머리 위에서도 이렇게 김이 팍 올라가는 듯한 어떤 그런 강력한 느낌. 처음 홍어를 먹어봤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기억과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그 홍어의 맛을 기억하는 것, 그 맛에 대한 기억을 저는 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먹었던 홍어의 그 맛을 나는 알아. 나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과거에 먹었던 홍어의 맛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는 것과 그 과거에 먹었던 홍어의 기억이라고 하는,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러지 같은 거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뭐 한번 잘못 먹고 예를 들어서 오이 알러지, 예. 혹은 뭐 그 개털이나 뭐 각각류 알러지 이런 것들. 나의 머릿속에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요리 안에, 이 음식 안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의식 안에서는 내가 모르고 먹었는데도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거는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니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즉, 그 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각각의 기억의 단위별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다. 즉, 우리는 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도 지금 현재 어떤 시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보통 PTSD, 심리학에서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 외상 증후군 같은 뭐 이런 것들이 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백은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즉, 살아있을 땐 나의 몸이 하나이듯이 죽고 난 이후에 나의 그 백이 하나일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백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혼은 그럼 과연 어떠한 것이냐? 백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혼은 나와 어떤 타자 사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 경험과 이 내적 경험 외의 어떤 외부 세계를 포괄하려고 하는, 혹은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혼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어떤 그 주제 혹은 태제들이 뭐냐 하면, 윤회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전생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나의 기억들, 그건 백이지요. 그 백을 어떻게 다시 현생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백은 나의 에고만을 알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타자에게 혹은 다른 어떤 삶으로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어떠한 삶으로 이렇게 가려면 백 외의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혼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은 백이 에고를 주장할 때는 결코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혼은 에고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백을 아레아식에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이 아레아다. 저도 아마 옛날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못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영가법문을 그 백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제가 얼핏 그 얘기를 한번 잘못 썼던 것 같고, 저도 한번 찾아서, 그때 그 설명이 만일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백과 아레아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아레아를 우리가 함장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함장식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함장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함장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자로 해석이 되면 그렇고요. 아레아라고 하는 것은 종자예요, 종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달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레아는 오히려 그 혼의 개념보다는 영의 개념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참선하셨던 뭐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견성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백이 떨어져 나간 그 순간에, 예, 나의 에고가 떨어져 나간 순간에 나 이외의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적 그 세계 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본래의, 혹은 뭐 본래가 아니라 내가 가리고 있었던 그 어떤 이 도그마들을 이렇게 도그마가 내려앉고 난 이후에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 그것을 견성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하면서 나의 에고를 넘어서는 저쪽 세계를 자꾸 보고 그 어떤 타자성 안에서 나와 다른 어떤 외부 혹은 다른 차원들을 이제 접해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신통력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도를 닦고 나면 뭐 혹은 견성, 뭐 이렇게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그런 신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신통은 딴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에고를 놓고요, 나 이외의 어떤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른 세계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예, 그 차원의 특질에서 고유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주파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신통력이 되는 겁니다. 신통력 그렇게 뭐 별게 아니에요. 나의 에고만 없으면 그건 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다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에고가 없으면 내가 그것을 끌고 온다라고 하는 말이 안 맞습니다. 나의 에고가 없다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냥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령할 때 그 혼백령의 영의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을 보는 게 좀채 쉽지가 않습니다. 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 중생들은 그 영을 볼 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힉스 입자 같은 거예요. 힉스 입자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만들어내고 나면 바로 사라지죠. 즉 내가 나를 알고 나면, 나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나면, 혹은 나 이외의 어떤 다른 그 개념들을 딱 깨닫죠. 깨닫고 나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서는 순간 사라지는 게 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현생 인류가 나타나기 이전, 은하계 빅뱅이 있기 이전, 우주가 만들어지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제 양자물리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창조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어있는 어떤 상태에서 공간의 왜곡이 나타나고, 그 공간의 왜곡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공간의 왜곡과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빅뱅이 만들어진다라고 현대 양자물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빅뱅 이후에 은하계와 현재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인류가 나타났겠죠. 그럼 거꾸로 역산해 보면 현재 우리 인류가 있기 이전에, 이 우주가 있기 이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이 비틀리는,
혹은 비트는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즉 인간 이전에 이 우주 혹은 우주 이전에 이미 그 무엇인가가 의도를 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초의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의도를 가지고 변형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공이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변형이 나타나고 상대 의식 안에 자리 잡으면 그걸 우리는 그것을 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즉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공이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했을 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에게는 그 물속이라고 하는 세계가 공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고기를 있게 하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으로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공이 간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즉 공이라고 하는 특질들이 이 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공이 아니라 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아주 어렵다라면 제 실력이 부족한 거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와 함께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타한 다른 종교에서는 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교적 개념에서 이제 불성, 혹은 우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인격적인 주체, 그 신이라고 하는 인격적 주체가 있고 그의 어떤 권능과 같은 일종의 파워풀한 어떤 그 전지전능한 힘처럼 받아들이거나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 공의 특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다른 단어로서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치. 모든 것에는 그것이 그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치를 순연하게 따르는 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위라고 했을 때 무의자연 혹은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모든 것이 여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여여함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안에는 그 의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 어떤 대상적 특질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우리 80년대, 80년대 말이었죠. 80년대 말 정도에 그 노자에 대한 해석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학의 다리는 학의 다리로 긴 거고, 짧으면 짧은 대로, 다리고. 근데 그것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그것으로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으로서 무의자연이 바로 공이지요. 그리고 그게 만물의 두루 내재에서 두두물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때문에 그 불성이라는 건 만물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굳이 일러서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구즉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보통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개념 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공 혹은 그 공성, 그리고 보신을 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해서 어떤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을 화신으로서 이해하셔도 크게 뭐 잘못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강의를 한 뭐 20분? 15분, 원래는 15분을 하려고 했는데 15분 만에 얘기가 이렇게 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분, 딱 31분 정도를 얘기를 했네요. 일단 오늘은 혼백령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번 강의부터는 이제 100부터 먼저 차근차근 풀어서 101가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저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만나거나 혹은 전화로 이렇게 혹은 카톡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형편이 된다면 뭐 나중에 한번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서 그 같은 하나의 장 안에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뭐 저만 얘기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훌륭하신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를 또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서 또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저께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참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못 올리게 됐어요. 제가 준비성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일단 다음 강의에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좀 더 좀 어수선하죠. 어수선하지 않게 오늘과 같이 그렇게 어수선하지 않게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